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10월 22일 늦은 월요일 조교방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장비를 화면이 포커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고치려다가 그래도 방송하라고 또 어떤 분이 아침 새벽부터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월요일 조교방송 10월 2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정리하고 그리고 방송이 월요일 조교방송 끝나면은 그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 뉴스에 안 나온 내용을 뉴스에 안 나온 내용이고 또 제 전공이 제가 5월달에 특강하면서 아크텍처 스토리 건축 역사를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오랫동안 거기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원 강의도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라든지 뉴스에 안 나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왜 프랑스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환대를 받지 못한 그런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지 그 숨은 속셈이 있어요. 아니, 그거 어떤 뉴스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봤지만 없어요. 전혀. 그러면 바티칸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우리 기독교 역사, 저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조교방송 끝나면은 안 보기 싫으면 그냥 끄면 되십니다. 영화방송 끝나고 제가 이 두 가지 사안에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고 제가 뭐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어떤 뉴스에서도 그런 왜 프랑스에서 그렇게 문 대통령을 그렇게 환대를 했느냐, 엄청난 그 환대를 해줬느냐, 그 숨은 속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뉴스에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방송 끝나면은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 보기 싫으면 그냥 조교방송 하시고 그냥 방송 끄면 돼요. 자, 지난주 정리하겠습니다. 과천 경마장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안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1600m 주요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요. 이게 예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두 가지 안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 가지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조교방송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지난주는 3일 동안 좀 꾸준하게 좀 먹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지지난주에 큰 게 먹고 업어치기 한번 제대로 성공해서 그렇고 했는데 지난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진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UCC 방송하면서 2주 연속 토요일날이 중저배당 흐름으로 간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날은 안 그렇겠다. 그러니까 흐름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물론 저배당도 몇 개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요. 근데 제가 경마에서 이랬습니다. 편 여러분 때 뭐 다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분석을 할 때 완벽하게 모든 경주를 완벽하게 분석을 못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제가 하루에 일주일 말고 하루에 전 경주를 마친 게 딱 2번 있습니다. 전 경주를 마친 게요. 딱 2번밖에 없어요. 제가 17년 프로 생활하면서요. 그 정도로 경마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분석했을 때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건 분석한 거 많아요. 그건 인정해요. 무조건 인정합니다. 근데 제대로 분석한 것은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분석한 것도 운대가리도 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뻘짓거리 하면서 특히나 토요일날 단골팬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잘못 분석했으니까 메인 승부처에서 56배 주력으로 때렸어요. 거기서 장치열 기수가 그런 뻘짓거리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꾸 늘어들었는데 마피는 스타트 잘 끊었어요. 안 미는 거예요. 1.5마신 차이로 메인 승부처 토요일날 메인 승부처에서 56배 주력을 사기 맞았던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 한 장만 때려도 560이요. 세금 뜬다 하더라도요. 세금 뜬다 한 400, 대충 한 400 되겠죠? 일요일날 마지막 추첨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번을 인정했어요. 천지가요.
근데 단학가 기수가 6번이 1, 3척 됐죠. 31배. 그건 이제 1군이기 때문에 장철 기수는 다음에 왼수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경기 그 1군 내 있었지 않습니까? 단학가 기수 경마 방송 끝나고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열이 안 받게 했는가? 박태준 기수가 2착을 했는데 완전 어거지로 주장했죠. 그게 또 14점 마필이에요. 14점 마필. 속이 많이. 저게 살살살 시키는데 그걸 제가 안 눈치챘거든요. 상태는 최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단학가 기수가 그렇게 말머리 한다는 거 저는 생각도 못했죠. 제가 잘못 부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차하게 제 실력 부족을 인정합니다만은 잘한 분석은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못 먹으니까 속이 상하고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지난주는 잘 먹었는데 그럭저럭 먹었는데 지난주는 못 먹었다. 한구나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골 팬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자, 이번 주 얼마 경주인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얼마 경주지만 더 막 신경 쓰고 하니까 더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런 건 저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자, 1군 1400 레이스. 근데 이제 우리 그 동료들하고 그 예상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추석 이후로 경마라는 것 흐름이 중요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로 갑자기 이상한 경주가 많이 나와요. 지난주도 제가 구체적으로 구차하게 변명, 제가 제 추측 경주 2개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상식 이하의 말머리가 추석 이후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성적을 여부를 떠났어요. 흐름을. 그게 좀 석연치 않아요. 청고마비에 계제를 하더라도 뭔 체중이 이렇게 부상 과천 돼지 같은 마필들 체중이 늘어나고 현장에서 헷갈리게 하고 정말 이 방송을 조교사 기수분들 다 모니터하고 협회에서도 모니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초적으로 사양관리나 기초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게 뭡니까? 27kg 늘어나고 31kg 빠지고 17kg, 18kg 늘어나고 빠지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인터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마필의 베스트 컨디션이 기초가 되는 게 체중이다. 본인들 입으로 주둥아리로 이렇게 해놓고 액션을 안 취해요. 실천을 해야 할 거예요. 실천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인기만 자빠야 되고 다음에 싸먹으려고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1군 레이스하고 10월 27, 28일 과천 출전 마필 1군 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일방 마필 몇 마리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방송 끝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에서 재밌는 내용 포탑 사이트나 UCC에서도 검색이 안 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사항 언급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요. 보기 싫으면 그냥 끄면 돼요. 자, 1군 레이스 이번에 1400으로 열립니다. 상간마마 지난번에 후착으로 가져갔는데 여전히 훈련은 약해. 이마필은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컨디션은 무난하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가벼운 조교입니다만 뭐 상태는 괜찮아. 핸디싸움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단독 선행인데 올레주 위너가 같이 출전하기 때문에 게이트 싸움이다. 저는 게이트 싸움이다 보고 있습니다. 토스코 노바컷 이제 1군 승군전입니다. 지난번에 1군에 점핑 출전했습니다. 근데 3차으로 1군 승군전 많이 하고 있어요. 탄력은 병합하면서 탄력은 좋습니다. 내용 없어요. 제가 이마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토스코 노바켓은 7월 14일 날 제가 인기 마필 갔다 그리고 아주 개방실 당했던 마필인데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마필은 문제가 있어요. 이 마필 그래서 3작 승부는 마필합니까? 정한 킹덤 그래도 조금 빠릿해졌어요. 약간 빠릿했는데 뭐 썩 그렇게 마무리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유명한 집구석이라 이렇게 날카로운 맛은 없어요. 절묘한 선택 여전히 속보 구보 위주로 그냥 별 느낌 없고 고통사는
월요일날 저게 빵꾸 냈기 때문에 25조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라 판단을 못하는데 그러면 뭐 설마 출전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느낌은 강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에이스러너 지난번 225배 주인공이죠. 약간 나아졌다. 제가 그렇게 멘트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군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나아졌는데 아직은 아니다. 참. 그러면서 220 무식하게 그 가감하에 약간 나아졌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편성도 완만했고 근데 상태는 지난 뭐 순수 훈련 모습은 조금 더 미세하게 빠릿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소왕자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가볍게 조겼는데 지난주에 강약 조절하면서 스포도 때리고 있는데 뭐 그 정도 현재는 그 정도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또 우리 박용규 선생님이 지난주 대상경주 또 인코스 2점으로서 참 정말 어려운 직구성입니다. 아르고 브레인 아니고요. 다이상 어려운 직구석 잔머리 직구석답게 아무튼 지난번보다 수수훈련 모습은 다이상이 조금 더 낮았다. 조금이나마 낮았다. 월레즈 위너는 뭐 그 정도고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어나더 스마트 윈이 항상 애각 신청하죠. 근데 조화는 좋습니다. 조화는 좋는데 공백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보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조화는 졌더라. 디플레메이션은 별 내용 없고 브리그 마찬가지고 미래영웅 뭐 역시 그 정도고 천마 뭐 속보 그거 위주로 이 경주도 강축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마무리 보고 판단해야 하는 마필이 어나더 스마트 웬 미소왕자 조금 더 늦게 잡으면은 정한킹덤 요 세 마리는 마무리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고 기존 마필들 상간마마 인기 마필 에이스러너 다이산도 마무리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예, 기존 마필 상간마마 에이스러너 두 인기 마필에 마무리 보고 뭐 네 마리 정한킹덤 미소왕자 다이산 공백기 있는 공백기는 아나스마티웬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1차적인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자, 과천경마 일반경주 메마름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과천경마가 참 희한한 날입니다. 혼합 4등급 마필이 굉장히 눈이 많이 띄요. 여기 저 집중적으로 본의 아니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요. 스터딩 어게인 스터딩 12조 10조부터 하겠습니다. 1조부터 9조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좀 없었고 그냥 그렇고 어차피 제가 본회상에서 언급을 하겠으니까 월요일날 조교방송 가볍게 타치합니다. 눈에 띄었던 마필 위주로 몇 마리 언급할게요. 10조의 문학스나미 발걸음은 뭐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 탄력은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과 보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혼합 4 등급이 상당히 빡빡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교빨 세우고 출전한 마필 혼합 4 등급이 이번 주 상당히 많습니다. 뭐 능력과 보세요. 12조의 스타닝 어게인 발로림이 괜찮아 보입니다. 14조의 말리부 불패 조교양도 슬쩍 올려가면서 약간 나아진 모습이고 14조의 행복을 찾아 이 돼지 같은 마필이 아무튼 조금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7조의 러브렛 공백기 있는 마필인데 상태는 의외로 괜찮아 보였다. 17조의 명품 축제
뭐 대상용류 대상 그런 건 내가 따로 언급 안 합니다. 이세 마필들. 명품 축제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20주째 머니 샤프 바닥을 쓸어놨는데 근데 맞나요? 바닥을 쓸어놨는지 아무튼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의 올리바람 승군전인데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태 괜찮습니다. 22조의 센스쟁이가 약간 나아졌습니다. 22조 센스쟁이 지난번에 인기마필로 갖다 버렸죠. 이번에는 못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의 승군전이죠. 울트라 챔피언 선익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선행을 받으면 승군전 때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8도 대장이 27조 8도 대장이 약간 빠릿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8조의 글로벌 보스 걸음은 조금 좋아야 되는데 조금 스피드 맛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다. 아무튼 조금 낮은 거 사실입니다. 29조의 신마입니다. 싱싱메리 이 삭수가 있어 보입니다. 혼합 4등급 10만원 제가 체크를 했는데 싱싱메리 괜찮아 보여요. 33조 썩은 집 구석의 대한막 인기마필이죠. 특별경주인가요? 그래서 강착을 당했는데 제가 뭐 두둔할 생각은 없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출발 때 그 정도 가지고 강착을 줬다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마필도 이미 장래가 끝난 마필이에요. 뭐 상군가에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1군 2군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데뷔전 때부터 약한 쪽이 하면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무조건 끝난 겁니다. 왜? 아무리 어디서 목장에서 어디 무슨 몰래 조교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데뷔전 때 과천에서 실전 훈련을 제대로 시킨 마필이 항상 좋은 성적을 냈지 데뷔전 때부터 과천 조교발에서 뭔가 숨기려고 조교 살살살 시킨 마필은 1군, 2군에 올라온 마필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조교사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들도 알고 있으면서 뭘 그런 뻘짓거려 숨기는 뭘 숨기냐고 비싼 말 사고 갔으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요 한마디로. 뭐 무난합니다. 여전히 훈련은 약해요. 능력과 보시고요. 40조의 영광의 댄스가 바닥만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조금 낮았습니다. 41조의 금노아 지난번 인정하고 갔습니다. 놓고 승군전인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염화필도 약간의 그 훈련 때 그 모습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고민스럽네요. 지난번에 제가 인정하고 갔거든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제가 멘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별로 그렇게 싹 내키지가 않아요. 보니까. 42조의 모르피스 승군전. 그냥 능력과 보시고요. 지난번 갔다 그리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1400 이하에서는 중거리는 안 돼요. 이마필 발걸음 자체가. 제가 중거리 나오면 출전하면 순간씩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앞전에. 중거리는 안 되고 1400 이하에서만 능력과 보십시오. 42조의 카히나? 좀 마음엔 좀 잘 좀 줘요. 카히나. 데뷔전 때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42조의 그 인기마필이죠. 지난번에 5000% 어부지로 대상영웅과 특별영웅 우승했던 레이먼드가 제가 별로 상태가 썩 아니다. 순수 훈련 모습 지난번 나다도 아니다. 그러나 후차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그 나쁜 버릇이 조금 고쳐진 것 같아요. 바란스가 안 맞았거든요. 그때 바란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좀 레이먼드 능력과 보세요. 44조의 희망스타 지난주부터 잡아 돌리는데 마취가 얇죠. 근데 그런 강소화를 저기를 소화시키죠. 무조건은 아니고 뭐 단거리 인코스 정도에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마취가 얇은 마필은 뭐 1200 외곽 게이트라든지 아무리 조깃발 신다 하더라도 1000m
편성이 어떻게 그럴지 모른다. 편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된다. 조금 빠르겠다. 45조 언더풀 챔피언 무난합니다. 능력껏 보시고요. 잔머리 집구석은 하나가 눈에 띄었지만 내가 이 집구석은 언급이 안 하랍니다. 48조 돌아온 아침에 승군전. 영화필도 지난번 갖다 버리고 포인마필이죠. 갖다 버리고 아주 개망실 당했는데 이번에는 안 버리고 차라리 낫습니다. 안 버리고 부드러워졌어요 조금. 이번 주 2등급이 1400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안 버리고 가져갑니다. 돌아온 아침에 승군전. 48조야 브루마스타. 데뷔전보다는 조금 낮았더라. 이렇게 지금 체크했고요. 50조의 킹 오브 챔피언, 킹 오브 캠프 조금 나아졌고, 50조의 와일드 드래곤 지난번 그림에 변화가 생겼다. 8마신가 9마신 차로 우승했죠. 승군전이죠. 후착에 뭐 정평수 위주가 들어옵니까? 그때 추천용이었는데 제가 후착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476배를 놓쳤어요. 근데 이 정평수 교수의 그 마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면 48점 앞에 있죠. 안장 당일날 거쳐되고 그걸 제가 지난번에 놓고 가면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때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죠. 그러니까 지난번 놓고 가면 마필이기 때문에 그 바치기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필 또 정평수 기술 안장 교체됩니까? 그 똥배 나온 기수가. 제가 너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먹을 때는 제대로 먹습니다만,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먹습니다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좀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때요? 네. 51조 그레이트리, 데뷔전 그레이트, 51조 그레이트리, 데뷔전보다는 조금 낮았고, 51조 님의 향기, 신마죠? 싹수가 있어 보인다. 조개 때 걸으면 잘 안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그런 거 저는 누구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로 이제 뭐 잘 안 나간 척 그렇게 뻘짓거려요. 54조 베스트 이펙트. 느낌은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만 바닥을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낮았더라.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자, 지지난주는 참 3일 동안 짭짤했는데 지난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높은 산을 만들도록 지난주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 우리 지난주 안득수 기수의 메인 승부처 목 차이로 뒤지고 지난주는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 비록 제주경마입니다만은 메인 승부처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 얼마 경주 10월 27일 28일 과천경마 가볍게 늦었지만 가볍게 제가 월요일 조개방송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 보신 분들 끄면 돼요. 제가 뭐 5월달에 제가 특강한 적도 있고 해서 제 전공이고 또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여담으로 간단하게 제가 두 사건에 대해서 두 사건이 아니고 두 이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태리 가보시면 그 세계 고딕 양식에 1386년에 착공한 여러분은 밀라노 가면은 북부 지방이죠. 밀라노가요. 패션의 도시라 해서 유명한데 세계 3대 패션 수도가 열리고 있죠. 근데 그 밀라노 성당이 있습니다. 그 밀라노 성당이 1386년에 착공해서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알고 가셔야죠.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어떻게 공사 중인지 아시냐? 처음에 저도 공사 중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요. 입구에 들어가면은 서남쪽에 입구 쪽인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한 40-50m 정도 들어가면은 오른쪽 천정에 보면은 그냥 한 50m, 한 40-50m, 45m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높이에 인부들이 저는 무슨 보수 작업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확인을 내가 해봤어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한 40년 걸립니다. 이게 1386년이니까 약 632년 됐나요 지금? 어떻게 계산해보면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전치가 아닙니다. 고딕 양식의 세계 최고, 고딕 양식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건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밀라노 혹시 이태리 가면은 밀라노 가면은 그걸 오른쪽에 입구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한 4, 50m 들어가면 위에가 인물들이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그 공사가 다른 거 없어요. 조각작품입니다. 조각작품 완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한 35년 40년 남았어요. 지금도요. 632년째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그 이태리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탈리아 통일된 지 얼마 안 됩니다. 1860년대에 정확하게 딱 60년에 했다 하는 것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일반으로 이태리 통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태리 통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 역사학자들은 1860년에 이태리가 통일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 한 2시간 걸리, 2시간이 뭡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생략하고, 저도 다 잊어먹었어요, 사실. 이 건축 예상하면서요. 근데, 그 통일하면서, 152년 됐나요? 얼마 안 돼요. 통일된 지. 그러면서 바티칸이, 쉽게 말하면, 따로, 바티칸이, 시티 내셔널이라고 하죠. 국가예요, 국가. 그게 이제 102명의 그 교황의 추기경들에 의해서 교황이 선출되고, 그게 국가 왕, 하나의 왕이죠, 황제죠. 유엔에도 가입됐잖아요, 바티칸이. 이태리 내의 어떤 교황청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색대 통과해야 돼요. 검색대 2번을 통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경호원, 비밀 경호원도 많이 있고, 또 교황의 경호원도 대부분이 70~80%가 스위스인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인 경호원들이 3대에 걸쳐서, 3대 이상에 걸쳐서 카톨릭 신자야 됩니다. 나머지 한 20~30%는 이태리인이고요. 경호원들도 국가예요. 거기에 국무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국무총리 있죠. 그 문 대통령이 기도했을 때, 대성당에서 기도했을 때, 그 바티칸이에요.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세계 단일 교회로 쓴 세계 최대 건축물입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 성당이란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349전에 왕건데, 베드로 성당에 조그마한 건축이 있어요. 그걸 재건축한 겁니다. 재건축. 그걸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1503년에 브라만테, 상갈로, 베르니니,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다.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마데라도 완성됐습니다. 11명의 건축가에 의해서 165년 동안 건축한 건축물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중간에 3번의 공사 중단, 17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165년 동안 공사한 건물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349년에 지어진. 초기 기독교 시절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정식으로 공인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교회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성당을 지었고, 길이가 210m, 폭 100, 안쪽만 140m, 높이 137m, 천정의 돔 44m, 천정의 금이 20톤이 있습니다. 내부 길이만 183m예요. 엄청난 교회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짓다 보니까, 그때는 그때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그때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제가 이태리 통일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나라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 9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그런 건축을 짓다 보니까 그 로마 국가가, 로마 제국이 소위 말해서 재정이 파탄된 거예요.
속된 말로 살림이 거덜난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턴에 의해서 뭐랄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 이게 뭐냐 도대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왜 유명하냐. 종교 개혁, 저는 종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당이라도 기독교 성당이나 교회 가서 아직까지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거기 가서 이 엄청난 재정이 파탄되다 투입되다 보니까 1517년에 루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건축물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간단한 언급한 겁니다. 엄청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가보면. 그리고 교황이라는 게, 교황청이 나라라고 했죠. 한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이태리에 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유엔에도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이태리하고 틀려요. 이 교황청이 미국 CIA, FBI와 게임이 안 될 정도 세계 각국의 정보력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교황을 중심으로 추기경도 100~200 정도 있는데 권력 암탈이라 나와요. 권력 투쟁이 있어요.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근데요. 신문은 뭐 거의 보도가 안 되다시피 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언급을 성 베드로 성당에서 대해서 역사와 사실 기독교 그 역사를 알아야지 유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유럽 여행하신 분은 알겠지만 유럽 여행의 70%가 뭡니까? 건축물이에요. 제가 그 아크텍처 스토리 건축사를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경마 야리쪽 경마 있고 부상하고. 자, 프랑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누구도 받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제일 먼저 국빈 방문했던 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트럼프보다 훨씬 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에는, 방송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제가 검색 한번 해봤어요. 저는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경마 이거 하느라 바쁘니까 시간도 없고. 어느 방송이라든지 심지어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것은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환대를 받았을까? 프랑스가 세계 강국이잖아요. 5대 강국이잖아요. 상임위상, 유엔의 상임위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환대를 해줬을까요? 러시아가 왜 환대를 해줬을까는 지난번에 제가 5월달에 한 말씀드렸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떼베제라고 아시죠? 고속열차. 지금 YS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때 들어왔잖아요. 문화재가 메테랑 대통령 우리 문화재 하나 가져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문화재가 또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좀 있습니다. 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우리 각국의 중국까지 다 우리 각국의 문화재가 지금 국보급 문화재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있어요. 지금도요. 그걸 노타치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숨은 뜻이. 두 번째로는 남북 화해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운전자는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는 지금 외교관계가 북한하고 없잖아요. 철저한 국익 차원에서, 자기네 국익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속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 자원을 우리가 한반도 투자를 해야 할 때 프랑스가 그래도 유럽 나라보다 선제를 해야 되겠다. 떼베제도 예전에 20 몇 년 전에 그런 계약도 맺었고, 큰 계약을 맺었고, 그런 여러 가지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엄청나게 환대를 해준 거예요. 문화재에 대해서 노타치 해달라. 묵시적으로 건들지 말아라. 반환해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때 남북이 교역물과 경제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깊은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문 대통령이 한반도 리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국가 이익입니다. 그런 두 가지 속셈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엄청나게 환대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전문가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담으로 경마방송 끝나고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의 역사와 기독교와 천주교가 분리된 종교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던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엄청난 프랑스에서 그 트럼프도 맡지 못한 미국 초강대국 우방인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환대를 해준 그런 두 가지 깊은 속셈이 있다에 대해서 제가 여담으로 조교방송 끝나고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가 뭐 어떻게든 간에 저는 경마장이고 경마가 직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는 부진했습니다만 잘 먹었습니다만 지난주는 부진했습니다. 인정하고 하고요. 이번 주 다시 한번 높은 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늦은 10월 20일 월요일 조교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